안녕하세요. 해당 채널은 제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짧게 정리해서 공유하는 영상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설명할 내용은 어, 컴퓨터 비전 분야의 가장 고전적인 모델 중에 하나인 LX넷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 LX넷은 생각보다 엄청 고전적인 내용이고 딥러닝 교과서에도 가장 많이 소개되어 있는 내용일 겁니다. 보통 LX넷이라고 하면 그 CNN 기법, CNN을 사용했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같이 LX넷에 대한 소개를 한 논문을 읽고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LX넷을 모델을 설명하기 앞서 원래 르넷을 먼저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르넷은 이게 글자가 좀 작아 보이네요. 네. 르넷은 사실 좀 많이 오래됐습니다. 르넷은 1988년도일 겁니다. 네. 이때 르넷은 대부분 어, 우편에 있는 글자를 인식하기 위해 만들어진 르넷 모델이고요. 여기서 르넷 모델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버전 5입니다. 네. 버전 5도 있고 가장 마지막으로 나온 르넷 모델은 제가 알기로는 버전 7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버전 7이 2005년도에 나왔는데 네, 사실 버전 5랑 2005년 거랑 기법이 거의 비슷해서 거의 동일하다고 봐서 보통은 르네 모델의 버전 5를 보통 많이 설명합니다. 네, 르네 모델의 버전 5 이게 있고 그러다가 이게 CNN이 생각보다 효과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네. 효과가 많이 없다기보다는 그 인기가 많이 사그라졌습니다. 거의 한 12년 정도 인기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엘렉스넷의 등장으로 인해서 다시 CNN에 대해서 다시 네. 이게 글자 크기가 좀 애매하네요. 네. 이 정도 해야 할까요? 네. 그러니까 르넨 모델은 CNN을 사용했는데 그 뒤로 12년 뒤에 흘러서야 LX넷 모델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12년 기간 동안 CNN이 그렇게 크게 두각이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먼저 해당 논문을 먼저 리뷰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목을 보시면 여기 제목에서도 Deconvolution Neural Network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즉 CNN을 사용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미지넷, 이거는 이미지넷이라는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네, 이미지넷 데이터셋은 여기 인터넷에 소타에서도 찾아봐도 되고 아니면 구글에서 검색해봐도 됩니다. 보통 여기 이미지넷 하면 이미지넷을 보면 그림이 잠깐 여기 그림 보면 엄청 많거든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데이터셋에서 찾아볼게요. 네, 여기 있네요. 네, 이미지넷은 보통 이런 사진들입니다. 여기 엄청 다양한 객체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 보면 강아지도 있고 사람, 뭐 과일, 뭐 야구공, 뭐 여러 개들 많습니다. 여기 보면 토탈 넘버가 엄청 많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사용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25년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거의 많이 안 사용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미지넷 같은 경우는 어, 거의 교과서에 실릴 만큼 그 계속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실제로 연구서는 이미지넷을 직접 사용하기보다는 사전 훈련 모델을 들고 왔을 때 이미지넷을 돌리거나 아니면 기초적인 학습을 위해서 이미지넷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조금 이게 사용률이 좀 많이 낮아졌네요. 네. 네, 아무튼 이미지넷은 보통 대규모 이미지넷이기 때문에 어, 이미지넷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봤습니다. 여기 일단 먼저 앱스트랙을 봅시다. 네. 여기서 먼저 형광펜하고 여기서 저자에서 첫 줄에서도 바로 어, We train a large deep convolution neural network를 사용했다. 분류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미지넷 데이터셋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고해상도의 이미지,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 이게 뭐라면 이러니까 논문이랑 같이 좀 보게 반으로 나눌게요. 네. 일단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가 뭐냐면 보통 폼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떠한 이미지에 하이과 웨이트를 곱한 그러니까 이미지의 픽셀의 그 총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뭐 1024 곱하기 1024 네, 그런 거를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라고 부릅니다. 네. 여기서 LX넷은 이전의 소타 모델보다 더 우수하다고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 뉴럴 네트워크는 소개가 나와 있네요. 5개의 컨볼루션 레이어가 있고 그 컨볼루션 레이어 중 몇몇 개는 백스플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3개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미지넷 대해서는 여기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1000개의 클래스를 분류하거든요. 그래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마지막 층에 소프트맥스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 LX넷의 모델을 조금 더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왜냐? 이미지넷 데이터셋이 엄청 큰 대용량 데이터셋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미지넷 데이터가 그렇게 대규모 데이터셋은 아니지만 이 해당 논문이 2012년도니까 이 해당 논문을 작성할 당시에는 이미지넷은 엄청 큰 대규모 데이터셋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데이터셋 이미수가 많기 때문에 훈련 시간을 많이 빨리 단축시켜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훈련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중요한 게 새로운 게 등장합니다. Non-saturation 뉴런이랑 그리고 매우 효율적인 GPU입니다. 그냥 GPU를 강조한 게 아니라 매우 효율적인 GPU입니다.
일단 논 세츄레이션 뉴런, 논 세츄레이션 뉴런이 뭘까요? 말 그대로 이거는 비포화 함수인데요. 논 세츄레이션 뉴런. 이거는 사실 여기 논이 붙여있으니까 먼저 세츄레이션 뉴런을 알아야겠죠. 세츄레이션 뉴런, 일단 세츄레이션은 보통 수렴 또는 호화. 일반적으로 딥러닝 할 때 가장 많이 배우는 그 액티베이션 펑션 중에서 그 시그모이드 함수 같은 거 있잖아요. 시그모이드나 아니면 하이퍼탄젠트 X 이런 게 세츄레이션 뉴런입니다. 그러면 논 세츄레이션 뉴런에서 대표적인 예는 뭘까요? 이거는 수렴이 아니라 발산하는 형태가 돼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발산하는 함수 중에서 딥러닝에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렐루겠죠. 이게 시그모이드랑 하이퍼탄젠트가 진짜 수렴하는 건지 세츄레이션 뉴런인지 렐루가 논 세츄레이션인지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 봅시다. 일단 시그모이드 펑션, 네, 여기서 시그모이드 펑션 같은 경우는 일단 양수 기준으로 0에서 x가 이렇게 양으로 무한대로 갈수록 1로 포화가 된 상태죠. 그러니까 1로 수렴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츄레이션 뉴런입니다. 그럼 렐루는 논 세츄레이션인지 한번 확인해 보죠. 네. 렐루 펑션 같은 경우는 렐루 펑션 같은 경우는 0을 기준으로 해서 음의 방향으로 갔을 때는 계속 0으로 되지만 0에서 양수 기준으로 무한대로 양이 무한대로 갈수록은 그 해당 입력값을 그대로 받아서 출력하기 때문에 결국 무한대로 입력을 받으면 양이 무한대로 입력을 받으면 양을 무한대로 출력하기 때문에 즉 논 세츄레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세츄레이션에서 LX넷은 논 세츄레이션 뉴런을 사용하였고 매우 효율적인 GPU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규모 데이터셋을 훈련하기 때문에 이 모델 사이즈가 커지겠죠. 그렇게 되면 오버피팅이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오버피팅을 감소하기 위해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여기서 등장하는 드롭아웃 기법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드롭아웃이야 불리해진데 여기서 최근에 개발된 규제 방법이라고 적혀 있네요. 이거는 LX넷 기준으로는 LX넷이 2012년도입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드롭아웃이 최근에 나온 기법입니다. 네. 그래서 드롭아웃을 적용했더니 오버피팅을 많이 감소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렉스넷에 뭐 다양한 대에 출품을 했는데 그때도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네, 이제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은 전반적으로 어, 지금 과거에는 이렇고 현재는 이렇고 그래서 앞으로 이 논문에 대한 구조는 다음과 같다라는 것을 보통 설명합니다. 네, 여기 보면 오브젝트 리코그니션에 보통 이, 이 당시에는 머신러닝 기법이 사용하는 게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지금 또 그 오브젝트 리코그니션 할 때는 머신러닝 기법을 많이 쓰죠. 네. 그래서 이런 과거에는 보통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미지 넷이 등장한 이후로부터는 대규모 데이터셋을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인트로덕션을 자세히 보시면 어, 과거에는 보통 과거에는 데이터셋 라벨링이 된 데이터셋들이 보통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이런 데이터셋이나 아니면 미니스트 같은 데이터셋입니다. 네, 상대적으로 작았어요. 그렇지만 새로운 데이터셋이 생기면서 이미지넷 같은 새로운 데이터셋이 생겼습니다. 네.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어, 밀리언의 오브 이미지 그러니까 엄청 많은 이미지에서 그리고 엄청 많은 이미지 중에서도 그 다우슨한 그 객체를 또 학습하려고 하면 모델의 능력이 엄청 좋아야겠죠. 모델이 엄청 커야겠죠. 네. 그런데 이렇게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그 엄청 대규모의 클래스를 분류를 하려면 그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사전 지식 외에 다른 뭐 추가적인 지식을 사용해서 활용을 해야 합니다. 이럴 때 방대한 데이터만으로는 이 오브젝트 리코그니션이 수행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CNN이 등장합니다. 네. 여기 CNN에서 보통 교과서에서 보면 CNN은 MLP에 비해서 뭐 계산 파라미터 양이 뭐 줄어진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MLP보다는 CNN이 더 좋다라는 걸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러면 CNN으로 이 이미지넷을 훈련시키면 그냥 되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르넷 같은 모델로 이미지넷을 하면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다만 그걸 효과적으로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왜냐면 이미지넷 데이터셋은 그 르넷에서 그때 학습할 때 그 데이터셋의 크기보다 엄청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게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이면 그 이미지를 계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네. 네, 다행히 이 알렉스넷을 만들 때 현재 이 GPU가 2D 컨볼루션 연산에 아주 최적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대규모 클래스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셋의 양이 엄청 많아야 하는데 그때 이미지넷 데이터셋이 있었기 때문에 오버피팅 없이 모델이 충분히 학습할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네. 이 논문은 다음 같은 구조가 따릅니다. 여기서 LX넷은 이미지넷 같은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아주 큰 CNN 모델을 만들었다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아주 최적화된 GPU를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 최저가된 GPU 구현이 그 다른 분야에도 아주 잘 사용할 수 있게, 퍼블릭하게 사용할 수 있게 이게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훈련하는데 아주 성능이 좋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의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게 단지 CNN을 사용한 게 아니라 기존 CNN과 달리 새로운 기법을 적용해서 훈련 시간을 감소시키고 그것을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도록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모델의 사이즈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대규모 분류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오버피팅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LX넷 모델을 만든 저자는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 아주 효과적인 테크닉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건 섹션 4에 설명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네트워크는 5개의 컨볼루션과 3개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네트워크 사이즈는 아무래도 현재 GPU에 이용 가능한 메모리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GPU가 시리즈가 많이 안 좋았죠. 네. 그러기 때문에 GPU 2개를 사용해서 병렬 처리 연산을 한 거죠. 네. 다음은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미지넷 데이터셋은 앞에서 인터넷으로 소개했듯이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이고 그리고 대규모 클래스입니다. 엄청 많은 클래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넷을 평가할 때 두 가지 에러 레이트를 보고합니다. 탑1과 탑5. 여기서 탑5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모델이 여기서 이렇게 이 모델이 예측을 하는데 예측할 때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1순위에서 5순위까지 그 정답지에 해당하는 정답을 맞췄으면 다행이지만 정답을 못 맞췄을 경우 그거를 채점을 해서 에러 레이트를 만듭니다. 그러면 즉 1순위부터 5순위 안에 정답이 없으면 그걸 에러 레이트로 표기를 하는데 에러 레이트가 낮을수록 모델이 더 잘 예측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에는 에러 레이트가 낮을수록 좋은 모델인 겁니다. 그리고 이미지넷은 그 아까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이긴 하지만 또 크기가 또 다양합니다. 베리어블입니다. 네. 그런데 이 알렉스넷은 그 일정한 입력 이미지를 요구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변의 이미지가 아니라 고정된 입력 이미지만 받는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알렉스넷의 저자는 다운샘플링 합니다. 이미지를. 고정된 256 사이즈 256. 근데 이때 다운샘플링 할 때 보통 다른 논문들도 다운샘플링 하는 기법들이 조금씩 세세하게 다르기 때문에 다운샘플링에 어떻게 다운샘플링을 했는지 그걸 좀 살펴볼게요. 네. 여기 렉탱귤 이미지가 있으면 일단 처음에는 가장 짧은 면에 256 그러니까 256으로 먼저 리스크레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직사각형 이미지가 있고 이게 만약 예를 들어서 하이과 웨이트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300 곱하기 270이라고 할게요. 이거는 이거는 너무 비율이 좀 안 맞긴 하네요. 네, 그러면 한 350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먼저 가장 이게 270입니다. 네. 그거를 먼저 다운 스케일 이 짧은 면을 256 곱하기 250 이 짧은 면이 256이 되도록 리스케일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리스케일 합니다. 그러면 이거의 값도 바뀌겠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300이라 치고 이거는 한 250 정도, 256. 네. 일단 짧은 면이 256으로 리스케일이 잘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는 렉탱글의 그 다음에는 결과 이미지로부터 256 곱하기 256 페이지를 중간에 크롭아웃 합니다. 예, 크롭을 시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딱 중간 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딱 중간 부분, 네, 이 부분을 여기를 크롭을 시켜가지고 배경색을 여기서 이렇게, 네, 300 곱하기 256 사이즈의 중간 부분을 256 곱하기 256 사이즈로 이렇게 크롭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계속 이런 방식으로 크롭을 시키고 고정된 사이즈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LX넷은 이제부터 고정된 사이즈로 입력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 처리 중에서는 딱 하나만 합니다. 여기서는 LX넷에서는 이미지의 각 픽셀에 평균값을 빼는 걸 합니다. 네. 이때 입력 이미지는 흑백 사진이 아니라, 그러니까 즉 그레이스케일 사진이 아니라 RGB 값을 가진 사진을 입력했습니다. RGB니까 3채널이겠죠. 그 다음은 네트워크의 아키텍처 구조입니다. 우리의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피규어 2에 설명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단 먼저 피규어 2를 봅시다. 네. 이거는 계속 사용할 거기 때문에 스크린샷을 찍고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좀 보이게 확대를 해서, 너무 큰가요? 이거를 한 이렇게 할게요. 네. 이렇게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 네트워크 아키텍처 구조는 8개의 학습 가능한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다 합니다. 네. 5개의 컨볼루션과 3개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일단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5개고, 그리고 여기 3개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네요. 네. 그리고 기존에 있는 CNN과 달리 노벨티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논문에는 노벨티가 있어야죠. 네. 3.1부터는 이제 모델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네. 여기서 렐루 펑션이 등장합니다. 보통
모델의 액티베이션 펑션 중에서 액티베이션 펑션 중에서 가장 스탠드한 방법은 이 함수 시그모이드 함수죠. 네, 그리고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를 보통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레디언트 디센트 경사하관법의 훈련 시간을 보면 세츄레이션 논 릴리어티 그러니까 세츄레이션 펑션이 더 느리대요. 네, 논 세츄레이션보다 그러니까 즉 시그모이드 함수가 더 느리다는 거예요. 렐루보다. 이거를 이렇게 하고 얘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거랑 같으니까. 네. 그리고 우리는 여기 저자는 여기 렐루가 사용했다고 적혀 있네요. 네. 렐루를 사용한 디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는 더 빠르대요. 그렇죠. 이 문장 그대로죠. 네. 뭐보다? 탄젠트 하이퍼볼릭 탄젠트보다 그러니까 세츄레이션 펑션보다 이거를 증명하는 것은 피겨 1이 있대요. 네. 피겨 1을 봅시다. 피겨 1을 살펴보면 일단 렐루가 솔리드 라인입니다. 솔리드 라인이면 이거겠죠. 네. 이 부분 이거를 표시를 좀 할게요. 이게 렐루겠죠. 이렇게 흐르는 게 렐루겠죠. 그리고 대시라인은 하이퍼볼릭 탄젠트 뉴런이겠죠. 네. 얘는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여기 도착합니다. 이 Y축을 보시면 이게 트레이닝 에러입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에러 레이트, 트레이닝 에러 레이트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죠. 그러면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데 이 동일한 성능을 달성하기까지 에폭수가 적으면 더 좋겠죠. 왜? 이미지 데이터셋은 대규모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일단 애초에 한 에폭을 돌릴 때 시간이 많이 들겠죠.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적어도 에폭스를 훈련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데이터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동일한 성능을 나타낼 때 훈련 시간이 작으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츄레이션 펑션보다는 렐로 같은 논 세츄레이션 펑션을 사용하는 것을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설명합니다. 네. 그럼 이 그래프의 설명대로 렐루를 사용하는 게 훈련 시간을 더 단축시킨다 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저자도 굳이 우리가 전통적인 세츄레이션 뉴런 모델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네. 이런 전통적인 뉴런 모델을 대안으로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 전통적인 뉴런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한 사람은 이 앨렉스넷의 저자가 처음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이분이 그러니까 세츄레이션 펑션 말고 논 세츄레이션 펑션을 사용했습니다. 네. 네, 다만 이 저자는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논 세츄레이션 펑션을 언급하였지 지금 앨렉스넷의 저자처럼 동일한 성능의 훈련 시간을 단축하려는 그 측면으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조금 관점이 다르긴 합니다. 네. 일단 훈련을 빠르게 한다는 것은 엄청 큰 영향을 줍니다. 왜냐면 지금 현대에 와서 2025년 기준으로도 엄청난 많은 데이터 양들이 계속 쏟아집니다. 그런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하기 때문에 학습이 빨라지면 그 훈련한 시간도 줄어지고 그럼 더 많은 모델을 더 개발할 시간이 늘어나겠죠. 3.2
Tray on Multiple GPU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GPU가 3GB 메모리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로 3GB 메모리로는 그 이미지넷 같은 데이터셋을 훈련하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GPU에는 너무 적합하지 않죠. 네. 그래서 알렉스넷은 어떤 방식을 했냐? 두 개의 GPU를 가로지어서 네트워크를 약간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두 GPU를 병렬 처리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 레이어에 있으면 그게 다음 레이어로 갈 수 있게. 그렇지만 여기에 살짝 여기 트릭이 있다고 합니다. 에디셔널 트릭. 이게 병렬 처리를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렬 처리를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GPU 하나, GPU 2라고 칩시다. 네. 그리고 이거는 레이어입니다. 이런 식으로 레이어가 3개가 있습니다. 이걸 그냥 복사할게요. 네. 네. 일단 잘못했네요. 네. CPU 2. 네. 이런 식으로 두 개의 GPU를 사용해서 이건 하나의 모델입니다. 하나의 모델 안에 레이어, 특정 레이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PU 1으로 간 1번째 레이어는 2번째 레이어로 갑니다. 얘가 이렇게 안 갑니다. 근데 여기서 어디셔널 트릭, 그러니까 추가적인 트릭을 썼는데요. 특정 레이어에는 그래서 특정 레이어에는 이렇게 상호작용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GPU를 병렬 처리를 하긴 하는데 특정 레이어에는 GPU 1이 GPU 2에 있는 그 레이어로 서로 소통을 합니다. 네. 여기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는 어디냐? 레이어 3입니다. 레이어 3 커널 쪽입니다. 레이어 3 커널이니까 세 번째 컨볼루션. 여기 이 그림에 보시면 이 세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 보면 두 번째 레이어에서 그 아웃풋이 나온 게 이런 식으로 세 번째의 컨볼루션 레이어의 인풋으로 들어옵니다. 네. 여기 레이어 3이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GPU를 두 개를 사용하니까 그 에러율도 줄었다고 언급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의 GPU를 훈련시키는 것보다 두 개의 GPU를 하니까 에러율이 줄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GPU를 사용하니까 두 GPU 사용하는 게 더 좋다. 훈련 시간도 단축된다. 라는 걸 설명하네요. 네. 당연히 그렇겠죠. 하나의 GPU로 하는 것보다 두 개의 병렬 처리로 하니까 훈련 시간도 조금 더 적게 들겠죠. 3.3은 로컬 리스폰스 노멀라이제이션. 이게 보통 리스폰스 노멀라이제이션도 있긴 한데 이거는 응답이네요. 응답 노멀라이제이션이네요. 네. 일단 여기서 렐루가 뭐 인풋 노멀라이제이션을
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 설명합니다. 그만큼 렐루가 좋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네. 하지만 왜냐면 왜냐면 아니고 그 렐루가 그만큼 좋긴 하지만 그래도 로컬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화에 더 도움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네, 이거는 어, 로컬 리스폰스 노멀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즉 LRN의 공식입니다. 네. 네. 여기서 해당 공식을 보시면 여기 K와 N과 알파, 베타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즉 이거는 개발자가 정해줘야 합니다. 네. 이거는 그러니까 LRN을 어디에 적용했냐? 특정 레이어에 렐루 액티베이션 그 수행하고 한 뒤에 이걸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합니다. 네. 여기 그렇다면 이게 특정 레이어에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했으니까 그러면 어떤 레이어는 그 이렇게 노멀라이제이션을 안 했다는 것을 설명하겠네요. 네. 지금 현재 그림에서는 로컬 리스폰스 노멀라이제이션이 지금 어디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섹션 3.5에서 살펴볼게요. 이 로컬 컨스트런트 노멀라이제이션 이런 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게 뭐 이전에 말한 다른 저자분이랑 살짝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이게 다르다고 하네요. 우리 거는 정확한 거는 브라이트네스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이 다른 분이 만든 것에서 차이점은 그 평균값 액티비티를 안 뺐기 때문입니다. 네. 이러한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하니까 에러율도 낮아졌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네. Reduce error rate. 그리고 다른 데이터셋에서도 이렇게 줄어진다는 것을 검증하였다고 합니다. 네. 3.4 오버래핑 풀링이네요. CNN 할 때 보통 풀링 레이어를 설명하잖아요. 르넷 같은 경우는 풀링 레이어가 그 에버리지 풀링을 사용한 것으로 압니다. 여기 제가 정리한 거를 보면 르넷 5를 보면 이게 르넷 5 구조인데요. 여기서 서브 샘플링 이쪽 타입에 보면 리펙티브 필드가 여기 에버리지 풀링을 사용했다고 여기 적혀 있네요. 네. 그러면 LX넷은 어떤 풀링을 사용했는지 한번 봅시다. 네. 보통 CNN의 풀링 레이어는 그 동일한 커널, 그러니까 커널이랑 스트라이드가 보통 같게 해가지고 이웃한 그룹들을 그 압축시키는데요. 여기서도 전통적으로 풀링의 유닛은 do not overlap. 그러니까 커널과 스트라이드를 동일하게 맞추죠. 네. 그렇죠. 여기 S가 스트라이드고 Z가 커널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LX넷의 저자는 스트라이드 2 커널 사이즈 3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오버래핑 풀링이죠. 겹쳐지는 거죠.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오버래핑 풀링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 오버래핑 풀링 방식을 사용하니까 에러 레이트도 줄어졌다고 설명합니다. 네. 그리고 그 풀링 레이어를 사용할 때 그러니까 오버래핑을 하니까 그 오버피팅이 더 어렵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말은 오버피팅을 하는 게 더 어려워졌다는 말은 오버래핑 풀링을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그 관측했다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보다는 오버래핑, 풀링 방식을 사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3.5. 드디어 모델의 전체적인 구조를 설명합니다. 네,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보통 구현하는 입장에서는 이 피규어 2에서 CNN 구조가 나온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8가지 레이어, 가중치를 가진 레이어. 일단 첫 번째와 다섯 번째의 컨볼루션. 그러니까 이거는 1번부터 5번까지는 컨볼루션이고 나머지 3개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입니다. 네, 계속 반복하는 내용이죠. 마지막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첨가지 방법으로 소프트맥스 분류하기 위해서, 그쵸? 그리고 우리의 네트워크는 분류를 위한 거니까 멀티노멀리얼 로지컬리 레그레이션, 그렇죠? 로직 해기를 해야죠. 네. 그리고 이 확률은 그렇죠. 예측을 해야 하니까 예측할 때도 그러니까 이게 다중분류 로직 레귤레이션이니까 그렇죠. 예측 확률을 높여야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여기서는 컨볼루션 레이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두 번째와 다섯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똑같은 GPU. 이거는 앞에서 얘기한 이걸 볼까요? 두 번째 이거 두 번째. 이렇게 하면 가려지네요. 이것도 아니고 이건가요? 1, 3, 4, 5. 이게 컨볼루션입니다. 네. 컨볼루션 레이어인데 여기서 세 번째, 그렇죠? 여기 보면 세 번째 컨볼루션의 커널 사이즈는 커널은 두 번째 레이어의 모든 커널 맵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의 아웃풋이 세 번째 컨볼루션의 인풋으로 전부 다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커뮤니케이션 하고 나머지는 일방적인 통행을 하는 거죠. 네, 같은 GPU에서 일방적인 통행. 네. 그리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는 모든 뉴런이 연결되어 있다. 이전 레이어에. 그렇죠. 이렇게 다 서로 소통되고 있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그리고 이게 노멀리제이션 레이어는 리스폰스 노멀리제이션 레이어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에 따른다. 그 말은 이 컨볼루션 레이어의 바로 뒤에 부분에 그러니까 컨볼루션 레이어가 여기, 그리고 두 번째는 LRN으로 할게요. 네. LRN으로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한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맥스플링 레이어는 노멀라이제이션 뒤에 따르고, 그리고 다섯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에도 있다. 그 말은 첫 번째 여기에도 맥스플링 MP로 할게요. 네. 그러면 이건 MP 하고 이거는 다섯 번째는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는 없죠. 이거를 좀 깔끔하게
어떻게 할까요? 깔끔하게 하는 방법이 이렇게 할까요? 그림이 좀 많이 이상하긴 한데 이거를 이렇게 치우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하고 아까 여기 5번째 레이어 여기는 MP 네 여기 맥스플링 표시되어 있죠. 이게 3번째 컨볼루션 레이어는 이 앞에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렐루 그러니까 렐루 액티베이션 펑션은 모든 컨볼루션이랑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전부 다 적용돼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 렐루가 다 적용돼 있다. 그리고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는 224 곱하기 3 그러니까 채널 3이죠. RGB니까 그걸 하고 스트라이드 4라고 하네요. 네. 커널 사이즈는 11 곱하기 11상 96 일단 이렇게 할게요. 1컴브는 색깔을 이거 말고 이걸로 할게요. 네. 1컴브에서는 일단 먼저 입력 사이즈 이 논문에서는 그 입력 사이즈가 224라고 합니다. 네. 근데 아마 알렉스넷을 코드 구현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224가 아니라 다른 사이즈입니다. 왜냐면 이 논문대로 설명을 한다면 이 224로 했을 경우에는 여기 55가 안 나와요. 54점 그거에서 반올림해서 54가 나올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55를 맞추려면 224가 아니라 227인데 일단 지금은 논문을 보고 설명하기 때문에 224라고 설명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필터는 커널은 11 곱하기 11 곱하기 3이고 커널은 96개 커널 96개의 커널이니까 컨볼루션 1번째 컨볼레이션의 아웃풋은 당연히 96개가 나오겠죠. 96개의 결과가 나올 건데 여기서 이거는 공식이죠. 이거는 5 곱하기 5에 이거는 당연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스트라이드 4. 이거 제가 잘못 적네요. 네. 당연히 96개의 커널이니까 이건 채널 수는 당연히 96이 되겠죠. 네. 이거는 곱하기 3이고 왜냐면 이 인풋의 3채널은 커널 사이즈 이것도 이거랑 동일해야 하고 이거는 이거랑 동일해야죠. 그리고 이거는 다른 거죠. 네, 이게 맞습니다. 두 번째 컴보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설명이 적혀 있지만 일단 이거 봅시다. 두 번째 컴보는 256 커널 개수를 256이라 알려주네요. 이거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거는 커널 사이즈는
여기서 5 곱하기 48. 왜 48일까요? 왜냐? 지금 두 개의 GPU로 하기 때문에 이게 반반 나눠지죠. 96 나누기 2 하니까 여기 48인 거죠.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아웃풋은 채널 사이즈는 당연히 256이겠죠. 그러면 이 공식에 따르면 27이 되겠죠. 27 곱하기 하고 256. 그렇죠. 채널 수가 256. 이거는 사실 128. 그렇죠. 나누기 2. 그리고 이런 식으로 쭉 진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섯 번째 컴브에서는 커널에서는 다섯 번째 커널에서는 128의 커널에서 곱하기 3 128이 아니라 이거는 256이겠죠. 2배니까 그렇게 한 결과에 보면 그럼 결과를 보면 그럼 이렇게 해서 FC 레이어에서는 2048이니까 4096이 되겠죠. 네.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해서 쭉쭉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는 1000개가 되겠죠. 이게 소프트맥스로 결과를 해가지고 나오겠죠. 네. 이거를 이렇게 할게요. 네. 네,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기서 이 논문 살펴보시면 이게 지금 제가 말했듯이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모델 사이즈를 커진 건 좋습니다. 네. 그렇지만 모델 사이즈가 커지면 오버피팅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앨렉스넷에서도 오버피팅을 줄이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네. 처음은 데이터 아규멘테이션, 데이터 증강이죠. 두 번째는 드롭아웃입니다. 이 드롭아웃은 2012년도에 최신의 기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최신 기법인 드롭아웃. 오버피팅을 줄이기 위한 가장 흔한 방법은 사실 레이블 프리저빙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레이블이 보존되게 변형을 일으켜서 증강하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그리고 여기서 그래서 이거를 애플이라고 얘기합시다. 이게 사과라고 하면 이거를 이렇게 해도 이거는 똑같은 애플이겠죠. 네. 이런 거를 레이블에 손상이 안 됐잖아요. 이런 거를 레이블 preserving transformation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반면 그게 아니라 만약 예를 들어서 숫자라고만 칠게요. 네. 이것도 지울게요. 네. 숫자라고 치고
그래서 이게 아니라 좀 자유로운 선이 이건가요? 이거 아니고, 네. 만약 이게 9라고 칩시다. 숫자 9. 네. 근데 이거를 회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전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를 6이라고 보통 하죠. 네. 혹은 B라고 하든가. 네. 그러면 이때는 레이블이 프리저빙 된 게 아니죠. 네. 이런 거는 레이블 프리저빙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고 이거는 레이블 보정한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네. 그래서 이 LX넷의 저자는 두 개의 데이터 증강 기법을 사용했대요. 네. 먼저 원본 이미지를 조그맣게 계산을 해요. 어떤 계산을 하냐? 아주 간단한 계산을 하기 때문에 CPU로만 계산을 한다고 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에도 저장을 안 하고 훈련은 GPU에 하고 데이터 증강의 첫 번째 방법은 LX넷이 시도한 방법은 horizontal reflection horizontal reflection을 수행했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 Y축 기준 있잖아요. 이 Y축 기준으로 뒤집는 거예요. 네. Y축 기준을 뒤집었으니까 그 이미지가 손상이 안 됐겠죠. 네. 이미지가 손상이 안 됐다기보다는 레이블이 손상이 안 됐을 겁니다. 네. 이런 Y축 기준으로 리플렉션 하는 거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전처리 할 때 256 이미지로 그 패치를 추출했죠. 근데 그거에 더 작게 더 추출합니다. 224 패치로. 그러면 256 이미지를 224로 출력을 할 건데, 추출을 할 건데, 이 추출을 어떻게 하냐? 추출을 어떻게 하냐? 일단 먼저 이걸로 설명할게요. 네. 이게 아니라, 네. 이게 만약 256 곱하기 256 이미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224 곱하기 224입니다. 네. 256에서 256인데 224 곱하기 224를 수행하는 거죠. 네. 그걸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4개의 코너 패치 그리고 센트럴 패치 이렇게 하면 총 10개의 패치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4개의 패치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이렇게 할까요? 하나, 둘 하고 셋 하고 넷. 약간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이렇게 하고 가장자리를 하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걸 일단 패치로 만드는 거예요. 일단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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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크롭만 한 겁니다. 네. 크롭만 한 거고 그리고 여기서 또 Y축 기준 Y축 기준은 호리젠트 리플렉션을 수행하는 거죠. 그렇게 수행을 하면 이걸 수행을 하면 이거 좀 색깔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좀 색깔 바꿀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0개죠.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아니라 이거를 배경을 이렇게 할까요? 네. 이렇게 해서 총 10개가 나오겠죠. 그러면 10개에 224 곱하기 224의 데이터 증강이 되겠죠. 네. 아무래도 대규모 데이터셋인데 이건 더 증강을 한 거죠. 이건 데이터 증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LX넷의 두 번째 데이터 증강 기법은 뭐냐? RGB 픽셀에 있는 값들을 그 픽셀 값들을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네. RGB의 픽셀 값을 변형을 시키는 겁니다. 홀련 세트에 있는. 이때는 우리는 PCA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RGB 값에 있는 거. 이때 PCA를 진행을 할 때 레이블이 손상되지 않게 그 색깔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색깔의 강근성을 올리는 거죠. 그러면 색깔의 정보에 상관없이 두드러는 특징만 뽑기 위해서 이렇게 중요한 특징은 살리고 중요한 특징이 아닌 거는 색깔을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색깔을 가지고 픽셀 값을 변형을 통해서 데이터 증강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증강을 했을 때도 그 에러 레이트가 감소됐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네. 그 다음은 4.2의 드롭아웃이네요. 이게 테스트 에러를 줄이는데 가장 성공적인 방법은 그 많은 다른 모델들을 그냥 결합하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분류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뉴럴 네트워크에 그렇게 다 여러 개를 합치는 것은 너무 많이 비용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걸 훈련하려고 해도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모델을 합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드롭아웃 기법을 도입하는 겁니다. 네. 이게 드롭아웃은 그 흔히 MLP로 봤을 때는 특정 뉴런들을 끊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확률을 0.5로 끊는 겁니다. 히든 뉴런에 있는 그거를 0으로 맞추는 거죠. 히든 뉴런을 아웃풋을 0으로 맞추면 당연히 백프로피게이션 역전파도 안 일어나겠죠. 그럼 모델이 업데이트가 안 되겠죠. 근데 이게 확률로 0.5로 하기 때문에 이게 매번 들어올 때마다 인풋이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아키텍처를 통해서 학습이 된다고 보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모델을 통해서 합친 거랑 비슷한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그 모델 완전 새로운 아키텍처의 모델을 구조를 설계를 하고 훈련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시간이 들리는 거죠. 네.
그리고 테스트할 때는 당연히 드롭아웃을 적용하지 않고 드롭아웃을 뺍니다. 네. 그게 하는 방법이 보통 아웃풋에 0.5를 곱하면 됩니다. 테스트 시에는. 훈련 시에는 드롭아웃을 적용했다면 테스트 시에는 드롭아웃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네. 이런 내용은 보통 교과서에 많이 언급이 되어 있죠. 네. 여기서 드롭아웃을 어떤 레이어에 적용했냐? 첫 번째와 두 번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드롭아웃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이 알렉스 저자는 드롭아웃을 적용 안 했다면 그 상당한 오버피팅을 방지하지 못했을 거라 합니다. 그 말은 드롭아웃을 적용해야 오버피팅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네. 오버피팅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증강과 드롭아웃을 사용했다. 그리고 데이터 증강은 첫 번째로는 레이블 프리저빙 트랜스포메이션을 수행했고, 그리고 색깔을 변형하는 것을 수행했다. 5번에는 디테일 오브 러닝, 이건 학습률 조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보면 스토캐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확률적 경사하관법을 사용했죠. 그리고 배치니까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배치까지 적용하고 모멘텀 적용했고 웨이트 디케이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이때 웨이트 디케이를 작게 하는 게 이 모델을 학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네요. 이 웨이트 디케이가 규제만 하는 게 아니라 모델의 그 훈련하는 트레이닝 에러도 줄였다고 얘기하네요. 네. 그리고 이 공식은 경사하관법의 이건 학습률일 거고 이렇게 쭉 설명했습니다. 이 공식은 그냥 간단한 경사하관법에 있는 기본적인 공식이니까 금방 이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웨이트를 어떻게 초기화했냐. 항상 경사하관법 나오면 웨이트 초기화 나오겠죠. 웨이트 초기화 때 많이 나온 게 가우시안. 이거 나오겠죠. 네, 평균은 0으로 만들고 표준 편차는 0.01. 보통 편차 여기는 0.01로 했네요. 네. 그리고 네. 이 부분은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결과네요. 사실 이거 결과 읽어보면 이 결과는 그냥 우리 LX 모델이 성능이 제일 좋았다라는 걸 설명하는 건데요. 거의 대부분 컴퓨터 비전 논문에서는 이 우수한 모델이 한번 등장하면 우리 모델이 좋았어요 라고 보통 설명을 많이 합니다. 여기 CNN은 딱 봐도 LX넷이겠죠? 네. 나머지 시프트, 이거 고전적인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에 많이 사용 나오죠. 이것도 이게 점점 감소하는 거 보면 이거는 그 테스트 에러 레이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도 이것만 한번 비교해 볼까요? 1CNN과 그러니까 하나의 CNN과 5개의 CNN을 보았을 때 밸리데이션으로 일단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더 줄어졌죠. 그러니까 CNN을 사용하면 더 좋다라는 걸 성능을 입증해 주시네요. 그리고 이건 별표가 있네요. 이 별표는 에스터리스크는 사전훈련을 사용했네요. 네. 사전훈련을 사용했을 때 일단 1CN과 1CN 에스터리스크를 비교를 하면 더 줄어졌네요. 그러면 프리트레인을 하는 게 더 좋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5번과 7번을 비교하면 1번과 7번 이거를 비교하면 이것도 더 낮아졌네요. 네. 6.1은 이거는 커널 사이즈
커널 사이즈가 아니라 GPU 두 개를 활용해서 이게 좋아졌다 이거를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거 저희가 그 이미지넷을 평가할 때 탑 1과 탑 5 테스트 에러 레이트를 하죠. 예를 들어서 이 진드기 같은 경우는 이게 진드기인데 이게 그라운드 트루일 때는 이게 빨간 색깔. 이거 5순위 안에 그라운드 들어있으면 이거 빨간색. 5순위 안에 들어오면 빨간색이 아니라 그라운드는 원래 빨갛게 색칠합니다. 그럼 이건 1순위로 진드기 정확히 맞췄죠. 근데 여기 강아지랑 체리가 있는데 이게 그라운드 트루는 체리인데 다른 애들이 먼저 올라왔죠. 네. 이런 식으로 어떤 거는 어떤 클래스는 아주 잘 맞추고 이런 클래스는 잘 못 맞추고 이럽니다. 네, 여기도 체리 설명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거든요. 그 여기 보면 GPU의 커널 사이즈, 그러니까 GPU1 여기 어디지? 이 GPU1 이쪽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GPU1의 커널은 그 컬러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러니까 색깔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색깔과 상관없이 그 잘 추론이 되는 거고, 그리고 GPU2는 색깔에 아주 구체적으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GPU가 이렇게 병렬 처리를 하는데 서로 특징이 다른 거예요. 이 GPU 특징이. 그걸 얘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7번에는 디스커션에서는 아무래도 알렉스넷 등장 이후로 12년이 지난 이후로 CNN을 사용했으니까 이 CNN의 우수성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네요. 네. 순수하게 지도학습에서 CNN을 도입을 했는데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여기서 사실 우리 실험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이게 대규모 데이터셋이니까 이게 레이블이 만약 없는 대규모 데이터셋이라면 비지도를 해야겠죠. 근데 그걸 안 해도 된 거였죠. 왜냐하면 이미지넷 같은 좋은 데이터셋들이 등장해서.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LX넷을 정리를 하자면 LX넷은 대규모 데이터셋을 훈련을 시키는데 CNN을 사용했는데 CNN을 사용하니까 아주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 그러니까 즉 CNN의 인기가 떨어졌는데 이 논문의 등장으로 인해서 CNN이 다시 부흥하기 시작했고 이 모델 이후로 점점 CNN으로 많은 모델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트랜스포머 모델도 등장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알렉스넷의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